전세 매물 감소, 가격 상승, 그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체로 야당과 지지자들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하고 여당은 이미 진행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또 전세가 급격히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먼저 최근 전세가 상승,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전세 소멸, 종말, 임대차 3법 때문인가요?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다, 이렇게 일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세가 상승은 이전부터 계속돼 왔던 추세이긴 한데 최근 매물 감소까지 이어진 것은 임대차 3법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규제에 집주인들이 고민에 빠지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전세 계약은 9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16%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윤 기자, 전세 월세화, 이른바 전세 종말,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승계하는 일명 갭 투자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으로 갭 투자 등 다른 곳에 목돈 투자를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내주기가 힘들어서 전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토부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서울 주택 구매의 절반이 갭 투자였고요. 강남 4구는 무려 72.7%로 달했습니다. 4년마다 전세가가 급등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그간 못 올렸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을 하게 되면서 전세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을 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전세금 급등을 그저 4년 뒤로 유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단언할 수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2+2라는 제도가 아니라 4년 뒤 경기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금리 변화가 변수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나 경기 상황에 따른 금리가 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네요. 실제로 이 전세가 상승, 결국 이제 월세 부담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금리,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 기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현재 저축성 예금 금리는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 12월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2년 기준 정기예금 금리는 연 0.48%에서 1% 수준입니다. 1% 금리도 까다로운 우대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금 금리 0%대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의 순수 저축성 예금 금리도 평균 연 0.88%에 불과했습니다. 김 기자, 그러면 아파트 한 곳을 좀 사례로 들어서요. 이 월세 전환 시 월수익하고 은행 이자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전세 보증금 5억 7천만 원짜리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 아파트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예금 금리 0.8%인 은행 정기예금에 2년간 묻어둘 경우에는 이자 수익은 연간 456만 원이고 월별로는 38만 원에 불과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을 보증금 3억 원의 반전세로 전환하면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월세 90만 원에 보증금 3억 원에 대한 은행이자 20만 원을 더해 월 11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비교해봐도 약 3배의 수익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김 기자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전월세 전환율을 4%로 가정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국에 형성된 전월세 전환율은 차별성이 있나요? 네, 전월세 전환율 4%는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은 4%에서 5%, 수도권은 5%에서 6%, 지방은 7%에서 10% 수준입니다. 현재 저금리 시대라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지만 세입자는 월세보다 전세 선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1.86%에서 3.79% 수준인데요.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기자,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한국은행이 잇따라 금리를 내리면서 그야말로 초저금리 시대, 0% 시대에 접어들었죠.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 시기를 묻는 질문과 관련해 금리 인상은 경기 반등이 전제됐을 때 검토가 가능하다며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와 맞출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2023년이 돼서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지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한 바 있거든요. 그러나 하는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도 물론 고려는 해야겠지만 이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경기 상황이 먼저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불안 때문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당분간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기자, 그럼 저금리 기조를 인정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번에 해결하려다 보면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다양한 정책 조합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임대주택 등 공급 대책을 병행해 이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민간에서는 임대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공공임대, 공적임대를 통해서 임대료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시중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딜 펀드처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유동성 자금을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 기자, 네. 당장 이번 가을 이사철 전세 시장 상황 어떻게 전망되나요? 네, 우선 전세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기존 세입자들이 2년 더 눌러 앉으면서 새로 전셋집을 찾는 전세 수요 자체가 줄 것이란 예상 때문입니다. 소급 적용을 해버렸으니까 세입자들도 그냥 눌러 앉아 살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강제 안정이 되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안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반면에 신규 전세 물량의 가격 상승으로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가격은 오름세가 계속 갈 가능성이 좀 더 많아요. 많지 않은 신규로 나오는 전세 계약 물건들은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할 테니까 임대인이 좀 더 요구하는 대로 가격이 상향 조정돼서 계약될 가능성이 많죠. 윤 기자, 사실 전세 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매 가격 아니겠습니까?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 가격도 상승하게 마련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목되는 발언을 했다고요. 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쏟아지던 비판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을 갖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집값 안정을 넘어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정부의 의지가 현실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험대는 9월에서 10월, 가을 이사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MF는 최근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세계 56개국 중 37위라고 밝혔습니다. OECD도 우리나라 실질 주택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객관적 지적이 정작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기대가 아니라 공감 가는 현실이 됐으면 합니다.